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테이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83% 올라서 2501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제법 올랐습니다. 2500선을 드디어 다시 회복을 했고요. 한 10시, 12시쯤에는 더 많이 올랐었는데 1%가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약간 상승폭을 줄여서 마감을 했습니다. 외국인이 1100억 매수를 했고요. 기관이 3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네, 외국인이 뭐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팔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1000억 매수한 거가 그래도 반갑습니다. 네, 어제 미국 증시, 다우지수는 1%가 넘게 올랐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. S&P는 0.5%, 이 정도 올랐습니다. 그래서 뭐, 나스닥을 봤을 때는 뭐, 거의 안 오르긴 했는데, 그래도 다우가 1% 이렇게 올랐고요. 네, 주요 종목을 보시면, 대다수가 올랐어요. 사실,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, 네, 그 구글 영향이 컸습니다. 네, 거의 그래서 구글이 워낙 많이 빠지는 바람에 나스닥이 좀 오르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.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빅테크들이 뭐 좀 대체적으로 약하기는 했는데, 확실히 구글이 그 반독점 때문에 지금 거의 크롬 브라우저를 분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, 계속해서 참 이런 구글은 이런 소송 문제, 법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, 빅테크 중에서 좀 계속 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, 어제는 이제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,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. 네,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2% 빠지면서 제법 하락을 했고요. 다른 빅테크 주식들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서 장 후에서 2%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본장에서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. 역시 뭐 엔비디아 워낙 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. 근데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올라서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. 어제 엔비디아 사실 그 주가 그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그 네, 변동성이 컸습니다. 지금 어제 하루에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저점이 지금 140달러고요. 고점은 152달러입니다. 네, 그래서 152달러라는 거는 또 사상 최고치를 어제 장중에 경신을 했었고요. 거의 5% 가까이 올랐던 거예요. 152달러라는 거는. 네, 그렇게도 했었고, 또 장중에 하락했을 때는 거의 한 3, 4%까지도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거의 뭐, 지금 최저점, 최고점, 장중에 어제 하루 변동치도 지금 거의 한 8, 9% 정도 움직였던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뭐, 결국에는 상승 마감, 약간 상승 마감을 했고요. 뭐, 시가총액도 1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좀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섹터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그런 기업이라서 뭐 여전히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성장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이제 높았었는데 저번 실적을 보면 이제 매출 증가율이 100% 미만으로 이제 떨어졌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1년에 두 배씩 성장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뭐 엄청난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, 미국 증시에서는 뭐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다른 섹터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. 다우가 그래서 1% 넘게 올랐던 것 같고요. 뭐 금융주 쪽도 좋았고요. 그리고 뭐 소비재 쪽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코스트코 같은 경우 주가가 참 조용히 강합니다. 어제도 3% 올랐고요. 이제 주가가 955달러라서 이제 1000불을 거의 네, 1000불 가까이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.
네, 그리고 뭐 금융주 쪽에서도 보면 이런 자산운용사들 이런 데도 되게 지금 주가가 좋아요. 어제 보면 블랙스톤이 뭐 거의 5%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네, 확실히 미국 금융 쪽 섹터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반등을 해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고요. 2,500선 위로 올라왔다는 것도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고요. 다만 뭐 여전히 주가가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. 참 제대로 반등은 못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거에 거의 절반 정도 딱 되돌린 수준이라서 여전히 이렇게 크게 보면 지금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요. 이 큰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지금 재료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역시 이런 큰 하락을 되돌리려면 뭔가 큰 그런 또 호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뭐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상법 개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런 지배구조, 이런 주주가치 훼손에 관한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. 결국에는 두산그룹의 합병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. 금감원이 네, 7번이나 지금 반려를 시켰는데 결국에는 8번째 시도 만에 지금 금감원이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. 이게 결국에는 법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금감원에서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조금 내용이 그래도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는 주주가치 훼손이 조금 뭐 덜해지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뭐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.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가장 이제 주주가치 훼손이 심한 이런 회사의 이제 주주들인데 역시 이런 결정이 나오니까 뭐 이사의 충실 의무 이런 거를 주주로 확대를 하는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상법 개정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경영계나 이런 쪽에서 좀 반대가 이렇게 거세기 때문에 뭐 한번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대주주들이 해온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이미 네, 자정적으로 이제 해결될 수준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. 지금 두산도 지금 전혀 네, 개선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밀어붙이고요.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철회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아직 철회를 안 했죠. 그리고 올해만 해도 뭐 SK ENS 합병이라던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LG 화학 물적 분할 뭐 너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이건 상법 개정 정도를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제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주식을 정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좀 잘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뭐 주요 종목들 보시면 그래도 오늘은 네, 하이닉스가 좀 좋았습니다. 4%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네, 뭐 계속 그래도 좋거든요. 거의 고점 부근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참 우리나라 주식은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.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오늘은 네,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그래도 뭐 거의 5% 가까이 이렇게 오르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참 뭐 거의 변동폭이 없네요. 자사주 매입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을 텐데 그걸로 확실히 큰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. 더 빠지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확실히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면 펀더멘탈적인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번에 임원진 같은 경우 좀 뭐 바뀐다고 하니까 그런 거가 또 하나의 뭐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. 결과를 봤을 때는 그 HBM 쪽 이런 엔비디아의 대량 이런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. 뭐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야지 좀 주가가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. 한국조선해양 오늘 1.6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방산주 저번에 이제 하락이 컸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했습니다. 에어로스페이스가 6% 정도 이렇게 또 올라왔고요.
그리고 나머지 뭐 섹터들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어쨌든 뭐 지수가 올라오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KB금융 같은 경우도 1%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또 이제 고점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우리나라 그래도 종목 중에서 지금은 조금 믿을 만한 종목은 그래도 이런 밸류업 잘하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. 뭐 KB금융 같은 이런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메리츠 금융지주 워낙 뭐 잘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주들, 현대차, 기아차, 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있죠. 모비스도 얼마 전에 이제 밸류업 공시를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황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주가가 좀 올라오기가 힘든 그런 모습인데 뭐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면 이런 밸류업 같은 거 잘 하면 네, 또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밸류 공시 발표한 회사가 있었는데요. 네, SK 스퀘어 네, 밸류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. 어, 뭐 그래도 잘 했다고 이제 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가버넌스 포럼에서 이번에 밸류업 계획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뭐 A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도 들어 있었고요. 그리고 뭐 ROE라던가 뭐 그런 거 개선하겠다는 거, PBR도 1배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거, 여러 가지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서 네. 그래도 잘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주가도 8% 이렇게 반응이 있었습니다. 더군다나 이런 SK 스퀘어 같은 회사는 주가가 좀 올라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모회사인데 이거 경영권 분쟁 요소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평소에 사실은 그런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 이렇게 주주들을 잘 챙겨주면 네, 그렇게 분쟁이 사실은 일어날 일도 없거든요. 워낙 또 주가가 높고 그래서 PBR이 1배가 넘는 이런 좀 주가 자체가 높은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경영권 싸움을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네, 돈이 그만큼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위해서도 네, 이렇게 좀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뭐 저번에 2,400을 장중에 깬 이후에 그래도 지금 일봉으로 보면 계속 양봉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.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상승폭은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. 하락을 할 때는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 상승은 굉장히 더딘 그런 모습이라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에서 좀 언젠가는 또 상승이 한번 또 탄력 있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. 네. 뭐 상법 개정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어쨌든 올해 뭐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저런 것들이 또 되면 또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